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서울 아파트 경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건이 106개월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지옥션 자료에 따른 건데요.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2015년 6월 이후에 최다치라고 하네요. 자, 저희 영상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 경매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냐?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집을 사라고 하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법원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법원 경매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 또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낙찰되고 있냐? 경매 공부 시작해야 될까?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활용합니다. 흔히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갭투자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사업자 담보대출 등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아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러면은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채권자가 경매를 넘기기 전에 집을 매도해서 채무 변제를 하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원 경매에 수도권 아파트가 나오는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팔아서 채무를 상환해버리면 되는데 상환이 안 되는 케이스, 대표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구축의 못난의 매물, 저층이거나 탑층이거나 대형 매물일 경우에는 경매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매물들이 경매를 줄을 이뤄요. 또 하나, 아파트 가치 이상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끌어쓴 경우에도 법원 경매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2015년 6월 이후에 최대라는 서울 아파트 경매건 얼마나 될까요? 351건이 진행됐습니다. 4월 달에. 이거 단순 12개월로 한번 곱해볼게요. 한 4,200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안 될 거예요. 왜? 이번에 유찰된 건이 몇 개월 뒤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혀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냥 4,200건 잡아볼게요. 근데 서울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아파트가 몇 건이 돼요? 162만 호죠. 자, 그럼 4,200건 잡아도 0.2%도 안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아까 언론 보도에서 봤듯이 8년 10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늘어났다? 실제 아파트 수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미한 수치가 늘어난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이 오고 위기가 오고 영끌러들이 힘들어 죽을 상황,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얼마나 쌀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동구 응봉동에 대림 강병타운 43평이 있습니다. 최근 5월 27일 날 매각이 됐어요. 낙찰 가격 얼마나 되나 봤더니 15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 싸게 산 걸까요? 최근 이 아파트의 43평 매매 실거래가를 봤더니 마지막 거래가 4월이었습니다. 15억 5천에 거래됐어요. 물론 성동구 지역 요즘 잘 나가서 3월 이후에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 감안하더라도 한 16억이라고 계산해도 경매로 산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형 아파트 18평 살펴보겠습니다. 5월 27일 경매가 진행됐고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낙찰 가격은 6억 2,5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싸게 산 걸까요? 최근에 18평 실거래를 봤더니 4월달 기준 6억 800만 원, 6억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4월 실거래가 대비 오히려 더 비싸게 산 느낌도 들어요. 물론 호가가 올라가는 거 감안하면 그냥 시세대로 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7일 날 매각된 성북구 도남동의 도남 더샵 32평 보겠습니다. 3층짜리 저층 매물이었는데 6억 4,300만 원에 낙찰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최근 매매가 실거래 봤더니 4월 달에 6억 8천만 원입니다. 얘는 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산 것 같긴 한데 6억 8천, 6억 4,300만 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파트 법원 경매 결과를 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저 가격에 사야 될까? 그냥 겨울에 금매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문제는 지금 드는 이 생각이요, 12년 전에 제가 경매 공부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책으로 공부했었고 저는 강의로 들었는데 그때 강사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다? 부동산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낙찰받으신 분들의 가격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왜 이 가격에 낙찰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가 비싸게 샀나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더래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 경매 열풍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경매 학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법원 경매장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보면 결론은 하나인 겁니다. 이 가격에 왜 사야 되지? 자, 근데 법원 경매라는 걸 돈을 들여서 배워놨잖아요. 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니까 무엇을 산다? 경매 강사 주도로 공동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10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은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권리 분석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정말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매물은 아까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럼 공동 투자한 결과가 좋다 나쁘다? 대부분 나쁘더라. 그 많던 경매 학원들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고충을 많이 듣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뒷받침이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로 산 것들은 낮은 황금성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네?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로 접근하면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상가나 빌라나 단독주택을 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자주 보이는 글이 있어요. 경매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요? 질문이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동네 부동산에 한 번 더 가시라고. 그럴 시간에 부동산에 더 가셔서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내가 모르는 지역에 막 버스 타고 단체로 가가지고 지방에 임장 갔던 사람들 또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생활용 숙박시설 받으신 분들,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거 하신 분들 지금 다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셨나요? 이 허업을 파는 기업 천국이 된다. 두 번째 영상, 상급지 씹어먹을 하급지를 공개합니다. 아파트는 기업을 따라 사면 됩니다. 그 호재 지역 두 곳을 공개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 뒤에 링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